이번에는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매핑과 라이팅,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은 다 버리고 카메라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 셋업에 가서 먼저 렌더러를 변경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을 세부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포즈를 12로 입력하고 인텐시티를 50부터 조금씩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커브 X와 Y 값을 높여서 이 부분에 이 크기를 더 키워 보겠습니다. (200을) 입력해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 최대화 시켜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키워 보겠습니다. 3000에 3000. 지금 오브젝트 모델링 데이터가 매우 커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더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먼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질이 아놀드 재질이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선 재질은 아놀드 재질이 아니지만 조명의 밝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명을 밝게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텐시티 값을 높이면서 밝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에 들어가면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을 적용해서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컬러로 밝게 할 수도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밝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원래대로 블랙으로 두고 밑에 있는 익스포즈 컨트롤을 적용해서 한번 밝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매틱 익스포즈 컨트롤을 적용하고 렌더 프리뷰를 눌러보면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거리스믹 익스포즈 컨트롤을 적용해보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매핑부터 변경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스캔라인 렌더러 기반에서 만들었던 소스들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 부분도 버리고 버리고 이 부분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아놀드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미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재질부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컵이 다 그룹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부터 풀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탑에서 언그룹, 언그룹 다 그룹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다 해제했고요. 그러면 메탈 부분들만 선택을 하고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Assign 적용했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설정 없이 디폴트로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선택하고 인텐시티가 50인데 이것을 200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렌더 프리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 선택하고 렌더 프리뷰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0을 입력하고 다시 좀 더 밝아졌지만 아직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300을 입력하고 렌더 프리뷰 눌러보면 좀 더 밝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익스포즈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13 정도로 높이고 확인해 보면 좀 더 밝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매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를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렌더링 되었는데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 설정은 매핑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놀드 렌더러에서 지금 여러가지 요소들을 변경해서 개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렌더링 시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카메라 값만 높여주면 4 정도로 높여주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렌더링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3으로 두고 작업을 하고 매핑이 다 완료되면 최종 4로 높이거나 5로 높여서 렌더 걸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다시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스 컬러에 적용하고요. 이 재질은 플라스틱 부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부분에 적용을 했고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고요. 다음은
또다시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베이스 컬러 연결하고 이 재질은 바닥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고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재질을 적용했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 걸어보면 바닥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세부적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메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1 또는 0.8 정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렌더를 걸어보면 이 부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 리플렉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리플렉션을 적용하면 사실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바로 이 재질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을 0.4 정도 입력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 부분에 1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렌더를 걸어보고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입력했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해져 버렸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0.5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투명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는 유리 재질을 하나 적용할 수 있는 컵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하나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다음은 이 배경이 적어서 배경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스케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또 앞뒤로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만들어진 이 컵은 그룹으로 묶고 여기에는 유리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이 재질을 적용을 하고요. 더블 클릭 완전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1 입력하겠습니다. 이 재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명을 한 개 더 만들고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 조명이 여러가지 타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명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모디파이에서 보게 되면 타입이 쿼드가 아니라 스카이돔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스카이돔을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돔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300이면 굉장히 밝습니다. 0.3에 0.4 정도로 놓고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에 비트맵으로 HDRI 소스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렌더 프리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를 렌더를 먼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사가 적용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밝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메탈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밝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경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익스포즈 값을 낮춰 보겠습니다. 익스포즈를 0.2로 낮추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두워졌고요. 그러면 인텐시티도 좀 낮춰 보겠습니다. 0.2로 낮춰보고 다시 렌더 프리뷰를 눌러보면 조금 더 어두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선 렌더 한 장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어둡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어두운 부분도 전체가 다 어두운 게 아니라 빛에 반응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 계산해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톤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그러면 이 컵을 한 개 더 복제해서 오케이. 이 컵에는 메탈을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이것을 적용을 하겠고요. 메탈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탈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메탈 느낌이 잘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다시 컵을 하나 복제해서 카 페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컵을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했고요. 이 컵에는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카 페인트를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카 페인트 이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카 페인트의 색상은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두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조명이 인텐시티가 300인데 이것을 25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음에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렌더 프리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어두워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200으로
낮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포즈 값도 12로 낮춰 보겠습니다. 밝기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도 매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선택하고 재질 편집기,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좀 어두운 톤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라톤에서 좀 어둡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카메라 뷰 선택했고요. 렌더 프리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랑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의 색상에 따라서 변화가 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카이돔의 이미지를 다르게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스카이돔의 이미지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카메라 뷰. 이렇게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다른 이미지로 다시 적용을 하고 기존의 이 분위기를 다시 적용을 하고 배경 색상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선택을 하고요.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적색이 들어간 핑크색으로 적용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킬라이트 조명을 좀 더 밝게 해 보겠습니다. 250으로 밝게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 선택하고 렌더 프리뷰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렌더 설정을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현재 샘플 값이 3인데 이것을 4로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기 전에 오른쪽에 숫자들 보면 36, 36, 36, 99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4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만큼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감소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그 반면에 노이즈는 훨씬 더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의 샘플 값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좋겠지만 렌더링 시간과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유리 부분도 질감이 제대로 잘 표현된 것 같고요. 광택도도 그렇고 훨씬 더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아랫부분의 노이즈도 훨씬 더 감소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우선 이번에는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조명들의 역할이라든지 조명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들, 그리고 매핑에 쓰는 재질을 어떤 재질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느 영역에 적용해야만 이렇게 이미지로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반사되는 분위기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카페인트 재질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색상만 변경하면 또 다양한 그런 색상의 제품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이즈가 많이 감소된 그런 이미지를 렌더링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반 스캔라인 렌더러 기반과는 또 다른 느낌을 아놀드 렌더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